최근 몇 년 동안 넷플릭스의 성장은 한국 콘텐츠가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한국 콘텐츠 외에 큰 흥행을 기록한 넷플릭스 리미티드 시리즈가 있는데요. 바로 체스를 주제로 한 퀸스 갬빗입니다. 퀸스 갬빗은 월터 테비스의 원작 소설을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미니 시리즈로 1950년대 말 보육원에 맡겨진 한 소녀가 체스의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면서 체스를 통해 성장하는 스토리의 드라마입니다. 체스 게임이 소재가 된 대다수의 콘텐츠와는 달리 체스판이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고 체스 게임과 포지션 역시 매우 현실적인 것이 이 시리즈의 특징입니다. 내셔널 마스터 브루스 판돌피니와 전직 세계 챔피언이자 역사상 최고의 체스 플레이어 중 하나로 평가받는 그랜마스터 가리 카스파로프가 이 시리즈의 컨설턴트 역할을 해 더욱 화제가 됐죠. 이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체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온라인 체스 대국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는 9살짜리 소녀가 한 번에 12명의 고등학생들과 체스를 겨루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모두를 이겨 체스 스타로 떠오르는 비현실적으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체스 강국인 스웨덴에서 실제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화제입니다. 체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이고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15개의 말을 가지고 상대의 왕을 잡기 위해 머리싸움을 하는 게임이죠. 체스는 인도의 차투랑가에서 시작해서 11세기의 유럽 전역에 퍼졌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장기가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장기는 주로 어르신들의 놀이로 익숙하고 체스 또한 흔하고 익숙한 게임은 아니죠. 한때 바둑계의 전설 조훈현 국수에 의해 체스가 관심을 끈 적이 있습니다. 1979년 유럽 바둑 선수권이 열린 독일에서 한국 프로사범으로 초청된 조훈현 국수는 초청 경기를 끝내고 휴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옆에서 두 사람이 두고 있는 체스 경기를 구경하게 됐습니다. 체스에 대해 기본 지식이 있던 조훈현 국수는 말의 움직임을 흥미있게 지켜봤죠. 계속 관전을 하자 체스를 두던 대국자가 그에게 체스를 할 줄 아는지 물었습니다. 조훈현 국수는 체스가 뭔지는 알고 있었기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그는 한판 경기를 권했습니다. 체스 대국이 처음이었던 조훈현 국수는 재미삼아 체스 경기에 참여합니다. 첫 판에는 조라나 차이로 조훈현 국수가 졌고 두 번째 판에서는 조훈현 국수가 승리를 했는데요. 체스가 끝나고 나서 대국자는 자신이 체스계의 마스터라고 했습니다. 기본 지식만 가지고 체스의 마스터에게서 승리를 가져온 조훈현 국수의 이야기는 거의 체스계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에피소드인데요. 조훈현 국수의 이야기가 한국과 체스의 거의 유일한 연결고리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낯선 체스이지만 유럽은 체스가 국민 스포츠라 할 정도입니다. 특히 스웨덴은 체스 강국으로 유명한데요. 스웨덴 체스 연맹에 공식 등록된 스웨덴 체스 선수는 약 4만 명이고 3만 명 정도가 25세 이하의 어린 선수라는 것으로 체스가 얼마나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약 750개에 달하는 교내 체스 클럽이 있고 스웨덴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체스를 접하면서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체스 강국 스웨덴을 깜짝 놀라게 한 체스 스타는 바로 19세의 한국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서정민 선수는 2012년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스웨덴에 함께 오게 되었고 스웨덴 학교에서 난생 처음으로 체스를 접했죠. 당시 10살이었던 서정민 선수는 체스를 처음 접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스웨덴 체스 중급자와 친선 경기를 벌일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서정민 선수는 태어나서 처음 접한 체스로 스웨덴 체스 중급자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지켜본 모든 이들은 체스 천재의 탄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자신에게 남다른 체스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서정민 선수는 체스에 대해 더 큰 꿈을 갖게 되는데요. 체스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그랜마스터 칭호를 가진 라슈 칼손을 찾아가 자신에게 체스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라슈 칼손은 1970년대와 80년대 대회를 휩쓸었으며 1980년에는 세계 챔피언 대회에서 우승, 1992년에도 스웨덴 체스 챔피언을 한 스웨덴에서 알아주는 체스 스타인데요. 처음에 그는 당돌하게 자신을 찾아온 동양에서 온 어린 선수를 의심하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계속되는 서정민의 요청으로 서정민 선수와 체스를 한판 두게 되었는데요.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정민의 재능을 알아본 라슈 칼손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정민 선수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정민 선수는 스웨덴 최고라 할 수 있는 스승을 통해 역동적인 체스 스타일과 전술 등을 배울 수 있었고 2017년 체스를 시작한 지 단 5년 만에 스웨덴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프로 무대에 데뷔해 2019년 스웨덴 엘리트 리그와 예테보리에서 열린
국제 GM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는 등 이후로도 수많은 게임을 휩쓸어버리죠. 나이 어린 동양인 선수의 놀라운 활약에 스웨덴 전체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서정민 선수는 2021년에는 결국 스웨덴 챔피언십에 출전합니다. 스웨덴 챔피언십은 체스 대회로는 스웨덴에서 가장 큰 메이저 대회이데요. 스웨덴 챔피언십은 체스계의 최고 단계인 그랜마스터 칭호를 가진 선수들이 주로 출전하는 경기이고, 서정민 선수는 여기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을 때 드디어 그랜마스터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시즌의 토너먼트로 그랜마스터라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하지만 스웨덴의 체스 팬들은 서정민 선수의 경기에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체스의 천재 소년이라도 서정민 선수가 메이저 체스 대회에 나오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라는 것과 메이저 대회에서는 동양인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서정민 선수의 도전을 체스 팬들과 선수들은 그저 동양인 소년의 귀여운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서정민 선수는 자기 자신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었죠. 장장 9일간 쉼없이 지속된 치열한 토너먼트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최고의 집중력을 쏟아부은 서정민 선수는 그랜마스터 선수들을 하나 둘씩 이겨나갔습니다. 10대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대여섯 시간 전술 훈련과 경기 분석은 물론 음식 조절과 운동 등 체력 보강도 게을리하지 않은 성실함이 뒷받침이 되었죠. 느리고 신중한 경기를 진행하는 스웨덴 선수들에 비해 빠르고 거친 공격을 과감하게 하는 서정민 선수의 플레이는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서정민 선수는 수많은 그랜마스터 선수들을 제치고 결승전에서 만난 그랜마스터 요나단 베스텔베리와 치열한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스웨덴 뉴스와 신문은 동양에서 온 10대 소년과 그랜마스터의 경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결승전 경기는 스웨덴 결승전 경기 중 온라인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스웨덴 전체의 관심과 결승 경기라는 큰 부담감에도 서정민 선수는 침착함과 대범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1년 7월 11일 스웨덴 체스연맹은 서정민 선수의 토너먼트 우승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서정민 선수는 1969년 당시 18세였던 울프 안델손 선수 이후 반세기 만에 탄생한 최연소 스웨덴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정민 선수는 그토록 꿈꾸던 체스의 최고 타이틀인 그랜마스터가 됐습니다. 그랜마스터는 공식 체스 타이틀 중 최고 단계로 바둑으로 치자면 프로구단에 해당하는 엄청난 타이틀이죠. 대회가 끝난 후에 서정민은 여느 10대처럼 가족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25살이 되면 세계 체스 챔피언 도전자 결정전에 출전하는 것이 꿈이라는데요. 서정민 선수는 한국의 어린 체스 꿈나무들에게 체스는 제 인생이자 목표입니다. 체스는 즐거움이 넘치는 스포츠이며 꼭 체스를 배워서 즐겼으면 좋겠어요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체스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만큼 서정민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